안녕하십니까. 보험자료 최덕사입니다. 정착지원금 지원 공시 24년 3월 최초로 3월에 3분기 최초로 공시를 엊그제 했습니다. 공시를 해서 우리가 기사를 쓰니까 여기저기서 전화 항의성 연락이 좀 왔어요. 뭐 우리가 이제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 공시대로 약간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처음 하다 보니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제 공시를 하는 곳이, 그, 140개, 현재 100인 이상 GA 140개에 대해서 공시를 하도록 했는데, 78개사가 이제 3분기 때 스카우트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고, 실제 78개사만 스카우트비 그러니까 지급 물론 이제 공시를 누락한 데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한 번에 볼 수가 없어서 일일이 이제 조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주고 적게 준 거 이게 조금 순차적으로 써서 통계를 하는데 조금 늦게 걸렸어요. 그래서 설계사 기준으로 상위 한 30개만 딱 했는데 그 밑으로 들어간 회사가 또 상위권 지급한 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순위가 왜 이렇게 됐냐부터 시작해서 뭐 항의성 전화가 왔고, 또 일부 회사들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거 제도가 이슈가 있다. 괜히 자기들이 스카우트비를 많이 쓴 것처럼 오해가 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저희가 보니 약간 좀 개선점도 있고 약간 이런 내용에 대한 해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그 특징적인 거는 이제 생각보다 많이 지급한 데가 있고 아예 지급 안 한 데도 많았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소액도 많았다. 그리고 이제 연합행이나 지사제는 아예 지급을 본사에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나간 곳들도 많았다. 물론 이제 정산을 나중에 하겠죠. 저 지사장이나 총괄 사업단 대표랑 이 스카우트를 정산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좀 애다. 그 다음에 직영지의 오너형 지는 당연히 스카우트 이제 클 줄 알았죠. 근데 특히 직영과 오너형이 좀 많았다. 그리고 대형 조직일수록 좀 규모도 더 컸다. 근데 또 자회사형 GA 중에서도 예를 들면 한금수하고 하나라이프는 규모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규모에 비해서도 더 차이가 좀 컸다. 왜냐면 200억대 뭐 한 10몇억 대면 엄청 차이가 많죠. 근데 또 이런 데도 또 의견이 있는 거죠. 왜냐면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금액도 많을 건데 총 금액만 보고 많다고 생각하니 이건 오해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신인 이제 설계사 1인당 스카우트비나 아니면 설계사 1인당이라는 이제 스카우트한 새로 입사한 설계사 1인당 스카우트비나 아니면 신인 설계사 초기 정착금 이거는 이제 지금 스카웃비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경력 사원을 스카웃 할 때 쓰는 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1200% 규정도 사실은 신인 설계사 초기 정착金을 뺐거든요. 근데 이거 공시에는 신인 설계사 초기 정착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나 봐요. 그러면 신인들은 이제 보험도 공부해야 되고 이제 판매하는 것도 이제 배워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뭐 회사에 따라서 한 달에 50이든 100이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 조금씩 많이 이제 많은 인원을 주는 거죠. 특히 하나 생명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생명 원래 여성 FP 조직은 신인들을 대부분 육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인들을 할 때는 이제 교통비를 써야 되고 뭐 그래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깔아준단 말이에요. 그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 금액만도 굉장히 많은데 이걸 경력 설계사 스카웃비로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공시를 하니까 약간 오해가 있다. 사실은 경력사원 딴 데서 열심히 키워난 경력사원을 빼가는 것보다는 무경력 사원들을 데리고 와서 이걸 육성을 해야지. 사실은 이런
마이너스로 인한 무분별한 경쟁이 줄어들 건데 오히려 이렇게 공시를 하다 보면 반대로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환수일이죠. 예. 미환수일이란 건 스카피를 환수 못한 경우인데 요게 미환수일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80% 90% 그래갖고 이렇게 돈을 많이 뜯기나 스카피를 주고 이제 이런 오해를 일으키고 예를 들면 이제 분기에 30억 50억을 스카피를 쓰는 경우가 있다면 1년으로 따지면 이게 50억이면 200억이고 30억이면 그래도 100억이 넘잖아요. 근데 미환수율이 8, 90%라면 A 플러스나 인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연간으로 100억이란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예를 들면 작년 기준으로 150억, 400억 난 회사가 이 100억을 다 뜯긴다 그러면 이게 재무제표 악영향,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보니 미환수율이란 건 해당 분기에 환수가 되지 않는 금액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환수가 되지 않는 금액이란 뭐냐면 퇴사했을 때 이제 현금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 그 해당 월 급여로 까지 못한 마이너스 금액. 어떤 경우에는 재직 중이에요. 재직 중인데 스카웃비를 예를 들면 1,000만 원 주고 6개월 동안 뭐 한 150만원씩 까기로 했어. 근데 그달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마이너스 50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미환수 금액으로 이렇게 다 적힌다는 거죠. 네? 그리고 미환수율로 통계가 나오니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미환수라면 자 먼저 환수가 안 되면 이제 현금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달 급여로 정산을 하거나 또 퇴사자의 경우에는 자녀 수당을 몇 개월까지 하다가 또 안 되면 보증보험을 청구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담보가 있으면 담보 실행을 했어. 근데 그게 뭐 또 여의치가 않아. 이러면 야 얘는 이제 악성 미환수 금액이다 하고 처리를 한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게 미환수 금액이고 이걸 가지고 미환수율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공시 그 분기에 어쨌든 마이너스가 뜨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건 오해를 넘어서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가에 뭐 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기사에 또 그 문구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까지 생각을 못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산출해야지 간단쳐. 그런 까지 다 계산해서 하면 되게 공시가 이제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했냐 말했냐 고 그러면 이제 6개월 경과한 거 뭐 한 거 뭐 한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된다. 다음 공시를 할 때는 이런 이야기고. 공시제도가 이제 반대로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착지금 공시가 스카웃비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경력사원들은 어차피 회사로 옮길 바에는 스카웃비를 많이 받고 옮기는 게 좋은데 그럼 많이 주는 회사가 쫙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야 그러면 1, 2, 3, 4 얘들이 많이 주는구나. 이 회사로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들을 규제하려고 했는데 홍보하는 효과가 된다는 거죠. 예전에 모 지회 두 군데에서 수수료 이런 걸 아예 홈페이지에 공시를 했잖아요. 이런 게 업계 비난은 받았지만 실제로는 이걸 통해서 엄청난 조직 확대에 기여를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게 반대 효과도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할 때는 이게 일단 의도는 좋은 거고 이제 도입 초기니까 좀 더 정교화 시켜서 의도에 맞게 더 발전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오랜만에 칼럼을 썼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